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 흡수 합병이 된다든지 예. 아마 그런 부분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 보면 최근에 들어와서 아직 남아있는 부분인데 글로벌 큰 것들의 짝짓기가 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자동차 제작사 중에서 가장 크게 만들어낸 게 스텔란티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몰라요. 네, 뭐죠? 스텔란티스가 푸조 시트로행하고 피아트 FCA가 합친 거. 저 사실은 그거 지금 계속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걸 여쭤봐도 되나? 예. 상당히 뚱땅지 같은 질문. 왜냐면 전기차 얘기하다가 왜냐면 걔네들 내연기관 하는 애들끼리 붙어서 쟤네 왜 붙었지 도대체? 그래서 그거는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텔란티스가 나왔는데 글로벌 넘버 4의 이 대규모 규모의 경제가 되는 그룹이 하나 생긴 거죠. 그렇게 두 개 합치니까 넘버 4가 됐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고민이 많은 게요. 그 전문가들 얘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쟤네 왜 합쳤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왜? 시너지가 뭐가 있지? 네. 시너지를 얘기해서 하는 거거든요. 합치는 네, 것은. 네, 네. 근데 지금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미국 시장에 유럽의 차가 진출하고 유럽에 미국의 차가 진출해서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시너지를 더 내자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뭐냐면 서로가 시장을 넘봤었거든요. 근데 네. 두 개 합치니까 양쪽 시장을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지만 문제는 미래가 모빌리티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쟤네 장점이 없는데 그리고 네. 대형 프리미엄 차가 있는 것도 거의 없고 네. 일반 대중차의 이미지가 크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중저가 모델이 워낙 많아요. 맞아요. 네. 저기서 이익도 박리담의 형태인데 규모의 경제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시장은 서로가 미국과 유럽을 서로가 크로스 체크한다는 측면은 있지만은 그 위에는 뭐가 있지라고 봤을 때는 미래 지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미되는 요소가 떨어지죠. 그래서 스텔란티스가 만들어졌지만은 그 관련된 주가나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 거의 많지가 않을 거예요. 조금 오르다 말았어요. 그렇죠. 예, 티만 난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시너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은 장점이 있어서 야 이거는 앞으로 자율주행을 주도할 것이야. 또 예를 들어서 전기차의 혁신적인 아이콘이 돼서 테슬라 같은 어떤 극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연기관 잘하는 차잖아요. 그 말씀하셨던 대로 푸조 시트로행은 네. 디젤 쪽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알지 못하지만 디젤 기술력으로 관해서는 세계 최고죠. 예, 세계 넘버원 맞습니다. 그리고 뭐 내구성 뭐 이런 것도 다 탁월한데 그렇죠. 저는 얘네 어떻게 되지 어딘가 붙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 계속 들었는데 이번에 그 푸조하고 저기 FCA하고 푸조 시스템 PSA잖아요. 예, PSA고 FCA 피아트 크라이슬러. 피아트 맞아. 크라이슬러 거기가 붙은 겁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개 차종을 보세요. 예. 이게 고급 모델들이 아니거든요. 중저가 모델들이에요. 네, 그리고 큰 차도 별로 없잖아요. 없어요. 큰 차도 별로 없어서 저기가 붙어서 뭐 하지? 라는 게 생긴 거예요. 비용 감소시키려고 한 건가요? 그렇죠. 비용 감소하고 시장을 서로 크로스하면서 미국, 유럽 기반, 미국 기반이었거든요, 서로가. 근데 피아트는 크라이슬러가 더 커가지고 미국 기반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한 공룡화, 그다음에 이 중복되는 부분들의 비용 절감, 예, 그리고 규모의 경제. 이런 거는 그거 왜요? 그거 옛날 합병이잖아요. 옛날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합병시켜서 나오는 요소가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 하면은 그림이 됐어요. 근데 지금 미래 1년이 과거 10년보다 빨리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저거의 시너지가 뭐지? 그래서 새로 창출된 그룹의 이름이 스텔란티스예요. 그랬군요. 예. 아틀란티스 뒤에다가 스텔라 별이라는 뜻의 스텔란티스거든요. 스텔란티스를 모르는 분이 더 많아. 저도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합친 거에 대한 것들은 쟤네 뭐지?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OS 기업들하고의 연합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쉽지 않죠. 왜냐면 합병한다는 거는 거대 공룡이 됐다는 거니까 어떤 뽑아내는 결정에 대한 시간이나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합병에 대한 것들은 간단한 얘기 아니거든요. 보통 이번에 보면은요 회장하고 부회장을 양쪽 그룹에서 한 명씩 맡은 거예요. 그럼 의견 조율할 때 더 힘들거든요.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모르죠. 얘네들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큰 데하고 붙을 때 우리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 생각하면 거대 공룡인지 슬림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되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텔란티스의 탄생은 지금 현 시대의 어떤 미래의 움직임이나 능동적인 대처 측면에 있어서는 도리어 공룡의 몸집만 커졌지 공룡이 왜 죽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을 못한 건데 비용 아무리 봐도 제 생각엔 비용 줄인다는 거 외에는 이유가
별로. 그러니까 FCA하고 PSA의 합친 거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합종 연행된 기업들이에요. 네. 그런 게 또 그런 그룹들이 두 개가 또 뭉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향후 좀 추이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아니 10년 전에 우리 그 현대차에서 삼성동 땅 살 때 10조를 들여 땅 살 때 미쳤냐. 차라리 그 디젤 기술 좋은 뿌조를 인수를 했어야지. 막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그때가 나왔었어요. 네. 그때 이미 이제 세계 시장에서 각 브랜드들이 몇 개 시장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돈이면 사실 이제 부동산 투자한 것들 지금 그러다 보니까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자체를 두 개 동으로 나눈다, 세 개 동으로 나누는 거 얘기잖아요. 110층 짓는 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50층짜리 세 개를 짓겠다. 그거 지금 허가가 안 나서 그런데 그 비용이 3조 4조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좋은 것들 인수합병하겠다가 정의선 회장의 뜻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그거는 시장에도 굉장히 좋게 반응하죠. 예,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스텔란티스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붙습니다. 그거는 향후 추이 보면은요, 그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걸 인수를 안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그걸 왜 인수하느냐 했는데 참 세월이 급변했다는 게 지금 그거 인수했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좀.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벌써 10몇 년 지났으니까 10년 지났으니까 그런데 물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변신을 또 해야 되죠. 그때 인수했으면 괜찮았겠죠.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다시 효율화시켜서 다시 한번 이 옷을 벗는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걸 능동적으로 빨리 대체해서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주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저는 지금 진짜 백과사전. 진짜 완전 백과. 그러니까 주저할 필요가 없군요. 모든 자동차 관련된 질문은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제가 놀랍게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그 삼성은 이제 막 진입해서 시작을 큰 그 인수합병을 통해서 전장에 들어왔고 LG는 지금 꽤 오랜 시간 몸을 담으면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뭐 덴소 앞서 얘기했던 컨티넨탈 그다음에 어디야? 독일의 마그나, 캐나다 마그나라든지 보쉬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싸워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가능성 크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시점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속도가. 그래서 기존 세력들은 아직도 이 구시대의 향수가 젖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아직도 내연기관이 아직 주도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저도 그게 기간이 길었으면 바라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3, 40년 이렇게 길게 가게 되면은 이 순환되는 시간에 대한 대처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가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대비라든지 부품 협력사들도 조금씩 변신하는데 변신이 느리니까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는 거예요.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고 또 기간이 20년 정도로 짧아졌거든요. 그 전통적으로 이 내연기관 종식 선언을 안 하던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2035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년, 25년 남은, 15년 남은 거예요. 14년 남은 거예요. 2021년이니까 14년이거든요. 2035년에 미국이 종식을 얘기할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이 국가기후 환경에 의해서 저도 자문 들어가서 했지만 2035년, 빠르면 35년, 늦으면 40년 얘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 국가가 미국, 유럽, 아마 도요타가 난리 난 거 아시죠? 일본 정부에서 2035년을 발표했더니 뒤집어졌어요. 도요타에서 강력 반대하고 나섰어요. 왜냐면은 걔는 내연기관 기반의 하이브리드를 올인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룹이 저평가되는 이유가 이제 국가 전 세계에서 그런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 2035년 우리 못 바꾼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 정부에다가. 우리는 못 바꿔 이거. 너네가 바꿔. 근데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전체가 이미 선언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눈치 보다가 35년 늦어도 미국 선언했고 일본도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변신에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질질 끄는 기업 같은 데는 대처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엎어지는 기업, 변신을 못 취하고 그냥 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 입장에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전기차 쪽으로 빨리 변신하면서 각종 핵심 부품들을 다 생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네. 갖고 모터를 갖고 있으니까. 전기차는요. 모터, 배터리, 바퀴만 있으면 전기차예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시스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LG전자가 휴대폰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훨씬 잘하죠. 그래서 그 노하우를 터득을 했어요. 9년 하면서
몇 조 나오면서 지금 흑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그동안에 너무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적자 나서 예.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흑자가 되는 시점을 지금 맞이를 했고 예. 여기다 휴대폰에 대한 이 연속 적자 되는 것을 죽여버리고 인력을 투입하게 되면 시너지가 더 생기거든요. 보세요. LG가 네. 세계적인 부품 기업으로 떠오릅니다. 보세요. 이제 자동차 쪽에서. 자동차 쪽에서. 옛날에 삼성전기와 삼성 그쪽 그룹이 휴대폰에서 맞습니다. 떠오른 것처럼. 예, LG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가 아니지만은 깊이 미래의 전기차나 이런 부분들은 도리어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제가 보기에는 그 적자를 많이 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커서 아마 세계적인 부품 회사로 전기차 쪽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LG가. 예, 그래서 LG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편에서 얘기한 2단 모터 이런 거 만들면 트랜스미션은 좀 전혀 다른 기술이네요. 예, 또 변속기는 좀 틀리죠. 완전 다른 기술이에요. 예, 변속기는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들이 있죠. 예. 이런 데서 지금 뭐 한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유압 변속기거든요. 네. 그래서 뭐 토크 컨버터나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응용이 안 돼요. 전기차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기차 변속기하고 내연기관 변속기는 시스템이나 적용 방법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모터 안에서 변속을 합니까? 아니면 변속기 하나 더 달리는 겁니까? 변속기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모터하고 일체형도 지금 개발되고 있고 이런 데가 이제 치고 나와서 양산형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수면질은 많이 오르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르쉐 타이칸이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기차거든요. 혁신의 2단 변속기 들어가서 그래요. 뒤에 2단 변속기 들어갔는데 그 효율이 대단합니다. 2단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5단, 6단짜리가 들어간다. 아까 5단, 6단 정도면 제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은 실험을 했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실험을 한 바에 의하면은 주행거리가 180% 늘어나요. 100km 가는 게 180km 가는 거예요. 같은 배터리 가지고. 그리고 10도는 등판이 더 좋아지고 모터가 열이 안 생기고 냉각수 시스템을 다 빼도 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공간의 활용도, 그 다음에 같은 배터리 가지고 주행거리 늘어나는 거, 충전할 필요가 없죠. 급속 충전기 2번 쓸 걸 1번만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해외에서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도 전고체 배터리와 더불어서 전기차가 아직도 이 게임 체인저급 기술을 몇 개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누가 주도하느냐. 예를 들어서 겨울에 배터리 기능이 한 20%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히터 키면 또 떨어져서 30% 떨어져 300km가 200km뿐이 못 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효율 히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고효율 히터. 그다음에 온도가 떨어지더라도 배터리 성능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든지 또 반복적으로 보통 3000번 정도 충방전하면 배터리 수명이 다 되는데 충방전을 급속 충전하고 충전 횟수가 늘어나도 피로도가 안 쌓여서 수명이 그대로 유지하는 기술. 굉장히 무서운 기술들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원천적인 기술을 누가 갖고 시도를 해서 본격화 시켜주느냐. 양산형으로 나올 때 그 원천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만을 인수한 삼성, 그러면 삼성은 이 전장 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한만 쪽은 주로 이제 꼭지를 디지털 콕핏.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콕핏이 뭐냐면은 운전석 시스템입니다. 앞에 운전 시스템을 콕핏이라고 그러는데 콕핏 자체가 디지털 콕핏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전장 움직이는 전장 시스템이에요. 그 디지털 콕핏이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둘에 해당되는 시스템이에요. 그걸 붙여주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으니까 여기다 자율주행 개념에다가 이런 것들을 얼마큼 부과시켜주느냐가 하만이 있어서 삼성에 가는 방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럼 있어요. 결국 삼성은 자율주행 현대차가 FTF 투자한 것처럼 그렇게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게 삼성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방향을 잡을 때 LG 같은 그림을 그려서 비슷하게도 갈 거예요. 비슷하게도 가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 휴대폰 갤럭시 시리즈 만들 때 가장 핸디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드로이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반도체 소자 아무리 부가가치 높은 거 세계 최고의 뭐 D램 반도체부터 지금 주문용 반도체 파운드리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하드웨어잖아요. 문제는 열심히 만들어 놨더니 정신이 없어. 신경망은 안드로이드 써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인도 삼성법인 쪽에서 뭐 인도 삼성 연구소 자체가 2,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 연구원들이 주로 소프트웨어 연구하는데 거기서 연구해서 나오는 OS가
타이젠이잖아요. 타이젠. 네. 타이젠. 네. 타이젠은 그래서 인도에서 저가 삼성폰은 타이젠을 넣거든요. 네. 안드로이드 안 집어넣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안드로이드보다 시스템이 떨어지지만은 네. OS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지금 국내 같은 IoT 같은 가전 인터넷 있죠. 예. 이런데 타이젠 같은 거 넣으면서 테스트를 하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안드로이드만큼은 안 되지만은. 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미래 아마 예전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피라미드 형태에서 맨 꼭대기 모빌리티의 지배자가 누가 될 것인가의 가능성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가파와 중국의 베스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누가 만들고 그 인공지능을 누가 차에다가 심어서 세계를 표준화시켜서 주도하느냐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이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당연히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주문형 차량용 반도체 핵심 회사로서 등장을 하지만은 네. 여기에 들어가는 일부 OS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예. 부분들이고 또 핵심 부가가치가 높은 디지털 콕핏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은 부가가치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배터리 회사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또 갤럭시 시리즈를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의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사이드 미러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네. 이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카메라나 센서 또 주문용 반도체 이런 것들 특화시키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콕핏부터 시작할 가능성은 가장 높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아까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것들은 갤럭시 시리즈에 들어간 거 보시겠지만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네. 이런 어떤 이 단위별 고부가치 모듈 네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는 부분이어서 네. 그런 것들을 시너지를 어떻게 내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사실 자동차 부품사로 떠오르는 거는 LG전자가 수면 위로 훨씬 더 빨리 올라오고요. 네. 주도권을 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아주 풍성한 투자의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 많이 가는 그런 이야기 너무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기 그 한번 저기 내기 한번 저기를 한번 하시죠. 그 오늘 방송 후에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에 한 2,500명 아 예. 구독자 2,500명 증가하면 또 나와 그렇죠. 주신다. 또 나와야죠. 그래서 네. 예, 우리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 꼭 네.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 네. 많이 즐기시기 바라고요. 네. 아마 좋은 정보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진현 장님 물론 무조건 나와야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게 전 지금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있을 수도 있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그 건을 가지고 또 대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함께해 주신 김필수 네. 교수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